안녕하십니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대차 계약과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때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요, 임차인은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합의 해지하거나 기타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든가 또 퇴거 시 원상 복구를 해서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설령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을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한 분쟁은 주택 임대차를 한 경우에도 발생하지만요, 특히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용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특정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 건물에 시설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한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법과 그 원상 회복에 드는 이와 같은 그 비용이죠. 이런 금액을 두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이 전체 보증금에 비해서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임차인은 다소 억울하더라도 양보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상 회복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요, 많지 않은 원상 회복 비용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장기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원상 회복에 대한 분쟁은 특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 때보다도요, 이게 좀 다소 불황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원상 회복의 의미와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면은요, 그 임차한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당시에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 가지고 반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도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아무래도 사용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도 되게 되고요, 또 낡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반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현재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그 부동산의 상태의 악화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의 손모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통상의 손모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고의과실, 즉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그거를 임차인이 원상 회복한다라고 하는 특약이 없는 한은 그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은 이것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손모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 손모라고 하는 것은
달아서 원래는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의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서도 만약에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려고 한다면요, 그거는 임차인에게 사실은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서 그 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즉 임대차 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명시가 안 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라도요,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통상의 손모에 관한 부담 기준을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과연 이게 통상의 손모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상의 손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사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벽에 걸어 놓았던 달력이나 액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라든지, 또 냉장고나 TV 뒷면에 벽이 검게 변색이 됐다라든지, 또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닌 벽에 어떤 못자국이 나 있다라든지, 또 임차인 소유의 에어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뭐 나사못 자국 같은 게 생겼다라든지, 또는 이제 카페트에 여기다가 가구를 놓아가지고 여기에 자국이 생겼다라든지, 또 햇볕 때문에 벽지 마루 등이 변색이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통상의 손모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손모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바퀴 달린 의자로 생긴 어떤 마룻바닥의 흠이라든가 자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삿짐을 옮기면서 생긴 그 마룻바닥의 어떤 긁힘 같은 거, 또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의 벽에 못자국이 났다라든지, 에어컨 누수를 방치해가지고 벽에 부식이 생겼다라든지, 또 결로를 방치해가지고 이게 얼룩이나 이게 확대되고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다라든지, 또 애완동물을 이렇게 사육함에 따라서 기둥에 홈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통상의 손모를 벗어나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보다 더 좋은 시설로 임차인이 바꿔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하거나 형광등 조명으로 돼 있는 걸 LED로다가 더 좋은 걸로 바꿔 놓았다라든지, 또 일반 타일이 깔려 있는 걸 뜯어내고서요, 예컨대 뭐 이태리제 어떤 고급 타일 같은 걸로 바꿔 놓은 경우죠. 이렇게 이제 더 말하자면 이제 상태가 개선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하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가치를 증대시켰다라고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원래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건 임차인이 이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설한 거를 철거하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어떤 협력을 해주는 거, 이것도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임대인이 임대할 당시에 사용하던 어떤 그 부동산의 그 용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야 되는 의무도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임대인이나 또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그 임차 건물에서 다시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종전 임차인의 영업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다시 중복해서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나가는 임차인은 그런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건물에서 자신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의 포기와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그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서 수도관에 누수가 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직접 수선을 했어요. 그래서 수선 비용을 지출했다라든지 또는 이제 그 부동산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이렇게 특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특약은 그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대해서 지출한 각종의 유익비라든지 필요비에 대한 이와 같은 상환 청구권도 미리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이런 취지의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축이나 개축했을 때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임대인 거가 된다. 이렇게 만약에 약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 약정의 의미는요,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또 자기가 대신 비용을 투입한 거, 투자한 거에 대한 변상이나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법원 판례에 의하면은요, 임차인이 그 일본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임차 건물을 증축, 개축하거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대 임대인에게 그 투입한 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 주장을 만약에 포기하겠다 이렇게 특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임차인이 그 임차 건물을 반환할 때에 비용 상환 청구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원상 회복 의무, 즉 원상 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런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건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지만 그 건물을 반환할 기일 전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서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역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도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게 기존의 시설물을 인수한 상태에서의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전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처음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만들어가지고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인수한 임차인이 그 인수한 이후에 자신이 추가로 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철거를 해서 원상 회복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전에 있던 임차인이 이미 설치한 시설을 양수받은 현재의 임차인은 자신이 양수받은 전 임차인의 시설 부분까지 자기가 철거해서 원상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반환 기일 전에 원상 회복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요. 임차인은 전 임차인, 자기가 양수받은, 물려받은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양수했다라는 것만으로 전 임차인이 지는 원상 회복 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해야 할 상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현 상태면 족한 것이고 전 임차인의 임차 이전의 상태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될, 회복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상 회복을 하는 상태의 기준 시점과 범위는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요. 건물주와 임차인이 원상 회복할 상태에 대해서 현장 사진이나 목록 등으로다가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정해두고 또 인도받을 당시에 현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원상 회복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 측에서 원래 처음 임대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원상 회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특약으로다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원상 회복은 건물이 처음 지어진 상태를 말하며 철거 공사와 기본 마감으로 원상 복구를 하기로 한다 하는 뭐 이런 등의 어떤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면은 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기가 시설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 임차인이 한 시설까지 전부 철거해서 원상 회복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지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임대인은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하고 그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원상 회복이 안 돼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임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도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안 하고 지체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임대인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이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만약에 원상 회복이 안 돼 가지고 임대를 못해서 생기는 이와 같은 손해는 임차료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지체한 날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 회복을 완료한 날까지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로 봐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로 안 보고 임대인이 실제 원상 회복을 한 때까지로 보게 되면 임대인도 고의로 만약에 원상 회복을 늦추고 이러면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이와 같은 그 임차료 상당액의 손해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이 만약에 원상 회복을 의무를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 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이제 원상 회복을 하는데 뭐 비용이 얼마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사소한 부분인데 만약에 임대인이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만약에 그 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공평의 관념에 좀 반하는 것이 돼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는 우리가 신의 측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임차인이 어떤 전기시설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원상복구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받아야 될 보증금은 한 1억 2,500만 원이 넘어요. 이런데 그 32만 원 정도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1억 2,500만 원이 되는 전체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 범위를 넘는 것이다.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도 본 예가 있죠. 이상으로 그 임대차가 끝났을 때에 분쟁이 생기는 원상회복에 대해서 임차인이 지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과의 관계라든지 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라든지 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